8시 20분에서 8시 40분은 유튜브 공개용이고요. 해외 증시 지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급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국내 수급. 그 다음에 10시 40분에서 10시 30분까지는 유료 회원 전용 라이브 방송은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정보를 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힘들잖아요. 힘들 땐 다 같이 에, 이렇게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유료 회원들에게만 제가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런 건 뭐 이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자, 제가 어제 이제 새로운 이제 게 나왔습니다. 오늘 또 설명할 게 좀 많은데 매일매일 많아요, 요즘은. 자,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로 최대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역시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11.30. 물론 둘 다 근원은 그렇게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 다음에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나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그 에너지나 식품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는 둘 다 그러니까 음, 이게 좀 둔화되죠.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11.30 정도 올라가 있어서 근데 두 개를 보면 확실히 피크는 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상치보다 높으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물가 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덜 써도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나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이 아마 피크를 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피크를 친 것 같고 만약에 이번 달에 피크를 쳤으면 이거는 좋은 신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고 물가 쪽은 좋은 신호인데 지금 이제부터는 경기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고요. 이제 경기나 실적적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제가 실업률 얘기했잖아요. 역대 최고치로 떨어졌다. 뭐 이때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건 있지만 그래도 1950년대, 1970년대 뭐 이때만큼 실업률이 많이 떨어져 있죠. 2000년대 초반 뭐 이런. 근데 고용 지표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 이후에 기업들이 그러니까 고용을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어제 나왔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9,00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낮은데, 그 실업률이 이렇게 낮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9,000명이 증가가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향후에 고용 지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업 청구가 증가된 게 주간으로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이제 온 거죠. 근데 실업률은 낮는데 주간으로 실업 청구 건수를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믿었던 고용 지표가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후행성이니까 ISM 제조업 신규 주문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감소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했죠.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후행성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요 회원 전용으로 넘어가면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 낮다라고 해도 우리가 약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조업에 보면 경기 지표에서 보면 어, 예, ISM 신규 주문이 일단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실적만 줄어들면 고용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되게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제 야간 선물은 저점이 302.70까지 떨어졌다가요. 305.70까지 땡겨놨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스닥도 한 2%까지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반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대한 뷰가 약간 제가 어제보다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어차피 기술주는 중요하지 않고요. 뭐 메타포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ADI 이런 것들은 볼 거 없죠. 구글 본주만 봐야 되니까. 퀄컴이 4.62% 나왔고요. 코스코가 4.1% 갔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거 보면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특이하죠? 어, 왜 특이하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 전에 상품 시장도 좀 볼게요. 유가도 한 90불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밑으로 많이 안 밀려요, 유가도. 오늘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죠.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또 그 가스에 대한 지금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두 개가 이제 겹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위축,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위축은 나타나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럼 이제 보면 다른 그 농산물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아직은 강세예요. 108 정도. 그래서 어제 유로하고 달러하고 1대1 비율이 살짝 무너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달러 인덱스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막 치고 올라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어제 국채 금리를 보면 좀 줄었죠. 다행이죠. 어제 0.2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10년물하고 3개월물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물하고 3개월물 역전되기 전까지는 헤비한 경기 침체를 예상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찝찝한데요. 계속 신용장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덜 겁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니까 7월 14일 날. 그래서 약간은 변동성에 대한 요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지수대에서는. 그런데 선물은 아직까지는 7월 14일 기준으로 누적이 14,000계약. 많지는 않습니다. 14,000계약. 평단은 307이고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올해 연간 22조를 샀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줄이진 않습니다. 인버스 2X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리지도 않고 더 줄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7월 보름 전까지는 이제 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기업 실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 오늘 새벽에 이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일단 실적 발표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내일 새벽은 블랙록, 시티그룹. 블랙록은 약간 해치그룹
기업이니까 이게 실적은 좀 달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인 JP모건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웰스파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대부분 다 금융주가 있잖아요. 금융주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어제 실적을 보니까요. JP모건이 316억 3천만 달러 매출이죠. 그러니까 매출의 전망치도 줄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지금 매출을 보면 131억 3천만 달러가 매출이 나왔어요. 이것도 여기는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매출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2.76이고 1.39 나왔는데 이거는 시장 전망치보다 더 떨어져 있는 형태죠. 2.88, 2.53. 그래서 마이너스 2.28%, 29%가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보다는 2분기 시장 전망치보다도 줄었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에서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보다 또 28%, 29% 준 겁니다. 내일 이제 시티그룹하고 골드만삭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봐야 되지만 이건 BOA라는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얘기죠.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금융주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나고 그 다음에 금융주 실적 발표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했던 물론 이제 금융주는 나스닥에 포함이 안 돼 있겠지만 그래서 하락을 했던 지수가 나스닥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지? 이제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이 뭐지 이게? 이 뭐지라는 생각을 어제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 발표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실적이 29일까지 있어요. 뭐 이제 진짜 빅테크는 이제 후발로 가면서 계속 나오겠죠. 뭐 테슬라가 20일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좀 큰 걸 보면 애플 28일 그죠? 그 다음에 인텔 여기보다는 이게 낫겠다. 빅테크는. 예, 제가 따로 설정해 놓은 게 낫겠네요. 그죠? 예, 이제 빅테크 기업 이렇게 있잖아요. 26일, 20일, 28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일 날 보면 여기 없네요. 예, 역시 이걸 봐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가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테슬라, 그 다음에 아마존 인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 그러니까 가이던스라는 건 3분기 전망치죠. 가이던스, 왜냐면 이게 IPO 하니까 이렇게 3분기 가이던스도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오면 나옴에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빠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지수를 땡길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어 마켓 랠리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이건 제가 회원 방송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지수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어제 하루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수들이 잘 안 밀려요.
그게 좀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다. 그게 이제 어제 전체적으로 흐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안 좋았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금융주의 기업 실적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밀려요, 시장이.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 회원방송 전화해서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고요. 어쨌든 어제까지는 굉장히 찝찝했는데 오늘로 보면 좀 더 봐야 되겠다. 이거 그냥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인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고 시장에 대한 지수 전망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릴 게 뭐냐면, 요것도 이제 제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남았잖아요. 금융투자의 인버스 ETF를 왜 이익실을 안 하냐. 베어마켓 랠리 올 거면 이익실을 하면 되지 않냐. 왜 이익실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건 제가 차차 보면서 얘기 드리겠고,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찝찝해요. 안 줄이는 거. 근데 어제 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S&P 500의 이제 낙폭이, 그러니까 올해 연간 최고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치로 간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베어 마켓 랠리가 이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빠져요. 나스닥 차트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S&P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건 이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순방을 하잖아요. 순방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15일날 소매 판매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어차피 안 좋은 걸 알겠고, 고용 지표는 어차피 좋은 건 알겠는데, 물가 지표도 생산자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다 나왔잖아요. 근데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소비 쪽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어차피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소득은 뭐 올라가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가 지수나 고용 지표나 일단 뭐 제가 다 확인은 안 하겠지만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 기업 실적 발표가 났는데도 시장이 잘 안 무너지잖아요. 해외 시장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소매 판매까지도 괜찮게 나오면 어쩌면 시장이 추가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유튜브 방송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